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본인의 아들 발언을 인용하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과 1대1로 표결해야 하냐라고 발언해서 노인 비하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적폐들은 때는 이때다 싶어 이 발언을 물고 뜯고 핥히고 정쟁거리로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당대표 김기현은 이런 함량미달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입을 털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물타기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레기들 앞세워 정쟁거리 만드는 데에는 재주가 있는 자들이죠. 여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어제 김은경 위원장은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곧 60세로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느냐, 해당 발언이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고, 혹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라면 유감스럽다. 작은 아들이 중학교 때 더 오래 살면 사는 만큼 비례해서 투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게 중학생의 생각으로 되게 논리적이라 칭찬해줬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제니까 현실성은 없어. 그래서 참정권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해 라고 설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는데 왜 갑자기 아들 자랑이 나와서 이 논란을 만듭니까? 여명에 따라 비례투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이 금감원 부원장 당시에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면서 왜 그 임기는 다 마치고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본인 임기 채울 거 다 채우고 나와서 뒷담화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비판을 받는 겁니다. 좀 자중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편 코인 논란으로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 이름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팩트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쓰레기만도 못한 기생충 언론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혹세무민 당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아무렇지 않게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을 지명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내부 정비가 필수인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들 때문에 참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서은숙 최고위원이 윤석열과 국힘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기 편 핵심 인사를 임명합니다. 공직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대학 동기를 임명했습니다. 방송 언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대통령 자신의 특보를 임명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언론 탄압 기술자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주의 기본 룰을 일상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일상화가 계속되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길들여질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인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소 표차로 낙선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도 개의치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영영 떠나기를 바라는 분들과 수구 언론이 황당한 사퇴설을 퍼뜨리고 있더군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민주당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면 민주당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까? 민주당 당대표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의 대표 자리는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면 앞장서서 싸우는 자리입니다. 민주당 대표 자리는 독재 정권이 원하는 대로 도망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고 싶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77.77% 역대 최고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목표 미달 용역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선금액 14억 8,800만 원에 이어 준공금 3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애초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 공정들 중에서 비용 편익 분석 등 핵심 내용이 완수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다 줬다는 겁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국토부는 검사 결과 전 용역 대비 100%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완납했다고 합니다. 4인간 아파트 계약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4인간 공사 계약도 계약서대로 돈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부의 계약서는 가짜뉴스 공산당 계약서입니까? 지금 전두환 고스톱 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칩니까? 계약서는 못 알았습니까? 대통령 처갓당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허울 좋은 명분과 알리바이용 계약서가 필요했습니까? 비용 축에 경제성 분석도 없는 용역 계약서와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유령 계약서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토부 계약서는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계약서와 관계없이 국민 세금, 국가 예산이 허공을 떠돌아다녀도 되는 겁니까? 공산당 언론 때려잡기 전에 국토부 이권 카르텔, 이권 마피아부터 때려잡기 바랍니다. 돈 욕심, 땅 욕심의 탐욕에 찌든 자들이여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해도 너무한다. 징그럽다.